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ABL생명의 현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거의 못 뵌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약간 좀 낯설기는 한데, 제가 올해부터 이쪽 FSK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와가지고 본부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뭐 낮에도 몇 번 오고 했었는데 그때 뭐 거의 안 계시니까 얼굴을 거의 못 뵀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교육 이렇게 하면서 얼굴 뵙게 돼가지고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저희 쪽 ABL생명 관련해가지고 담당자가 이제 올해는 제가 담당이 돼서 1년 동안 담당을 할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저희 쪽에 문의하실 내용은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참 좀 거시기하긴 한데 일단은 편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원래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원래 말은 제가 나름 그래도 좀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카메라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 저희 치매보험하고요, 저희 쪽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 판매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세요? 별로 안 하시나요? 제가 상품 설명을 잘못 정해가지고 온 건 아니겠죠? 네. 사실은 이제 치매보험을 딱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은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워낙에 치매보험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해오셨고, 각 본사에서 이제 치매보험에 대한 상품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딱히 회사별로 틀린 내용이 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새롭게 느끼실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상품을 출시를 한 게 좀 늦게 나왔습니다. 1월 14일자, 올해 1월 14일자로 출시를 하면서 이전에 했던 상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게 만든다고 만들어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ABL에도 치매보험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좀 알고, 나중에 혹시라도 고객분하고 상담하시면 있어가지고 저희 쪽 상품도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매하는 치매보험이 이전에 나왔던 상품하고 비교해가지고 색다르게 뭔가 뭐 특별하게 뭐가 있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상품 대비해서 요런 면은 조금 더 괜찮네, 좋네 라고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 이름이 이제 간편가입 치매보험 되어 있고요.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써 있기는 해요. 하지만 무해지 환급형으로만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형에 대한 부분, 즉 가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약했을 때 해약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으로만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형에 대한 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을 얘기를 할 때 뭐 기본적으로 뭐 통계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시겠지만 저희 쪽에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2017년도상의 보고서상에 나왔던 내용,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매년 중앙치매센터라는 데에서 보고서를 내오고 있죠. 2017년도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한편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품이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에 대한 위험률이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65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로서 치매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10%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어떠세요? 네, 생각들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은데 많죠. 네, 10명 중에 1명은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 꼭 상품에 대한 거를 같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통계 내용 갖고 상품에 대한 판단을 크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1명이 포함될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치매가 안 걸린다는 얘기죠.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하지만 9명은 치매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가입하는 치매보험인데 가입을 했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이 치매보험을 가입해놓고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서정적이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예. 어떻게 하실지 뻔하시잖아요. 예. 10명 중에 9명이 돼서 나중에 내가 치매가 안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해약을 하셔가지고 뭔가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이 다들 아시겠지만 만기가 됐을 때 환급률이 어떻게 돼요? 환급률이 빵이 되죠. 빵이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내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은 기간을 내가 다 끝까지 만기까지 가면서 보장을 받아가되 환급률은 그냥 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 반면에 환급률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보장 기간은 내가 버리고 이 보장 기간을 버리고 목돈으로서 어느 정도 돈을 내가 좀 가져올래 라고 해서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품이 분명한 사실은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뭔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즉 치매라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9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건 판단을 했을 때 환급률을 안 볼 수는 없는 상품이에요. 환급률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품을 가입할 때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 내용도 보실 필요가 있지만 환급률도 한편으로는 같이 봐주실 필요는 없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주된 목적으로 해서 가입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환급률에 대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환급률을 가지고 한편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상품을 크게 구분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 상품을 가입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꼭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개개인 그리고 개개인의 고객이 내릴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판단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을 고객분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치매보험이 굉장히 대세인 가운데 치매보험을 여러 가지 종류를 놓고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85세 이상에서 치매 환자 나오는 비율이 한 40%가 된대요. 40%가 80세가 넘어서 치매 환자가 나온다는 얘기, 85세가 넘어서 치매 환자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예전에 치매보험이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처음에 우리나라에 치매보험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치매보험이 처음에 나왔다가 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나요? 잘 안 됐나요? 잘 안 됐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경도 단계에서 진단금에 대한 보장금액이 없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니즈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판매를 다 접었다가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판매를 하며 있어가지고 경도 단계 진단비도 다시 추가하고 하면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면 최근에 그런 상품들이 그래도 뭐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85세 만기로 판매했던 상품들이 꽤 있어요. 85세 만기로. 자, 그런데 85세 만기로 가입이 돼 있는 상품들만 쭉 놓고 본다 그러면 85세 만기로 가입했는데 치매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40%는 보장을 못 받아요. 왜? 85세 넘어서 만기가 지나서 치매 환자가 생기는 비율이 40%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만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85세 만기를 보험료 싸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보험료가 싸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도 싸니까 좋아요. 근데 만기를 85세에 놓고 갔을 때 내가 정말 보장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만기에 충분한 조건인지는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세, 95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자꾸 만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따라서 85세 만기든 90세 만기든 95세 만기든 만기를 선택하는 것도 어쨌든 고객이 선택할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고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CDR 척도가 총 몇 단계로 돼 있죠? 5단계.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건 좋은데 약간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6단계? 조금 더 써보세요. 7단계. 여기서 7단계 건너뛰고 8단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7단계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총 7단계로 돼 있죠. 0, 0.5,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0은 정상이에요. 0.5는 최경도. 1부터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2017년도 치매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치매 환자가 통계상으로 봤을 땐 66만 1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통계에 안 잡힌 사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추정치로 보통 70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올해 가입한, 제가 얼핏 듣기로 올해 1, 2, 3월 동안 가입한 치매 가입한 고객이 80만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CDR 척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 최경도가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해요. 여기선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경도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도, 중증도는 꽤 있어요. 중증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정말로 치매보험이 필요한 단계는 중증이에요. 사실 경도나 중등도에서 치매보험 없다고 그 사람 케어 못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중증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중증은 거의 거동을 못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뭐 흔한 말로다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비친 내 모습이 나인 줄을 모른다고. 그 정도면 중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증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가족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대요. 왜? 효자, 효부 안 나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아무리 중증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효자, 효부인 아들, 자식들, 가족들이 돌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격 몇 년이면 다 별이죠. 저희 외할머님이 104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치매를 7년 안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누군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우리나라 제1회 이산가족 상봉 때 최고령대 나왔던 할머님이 저희 외할머님이세요. 그래도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치매를 어쨌든 7년을 앓으셨는데 저희 외숙모님이 성격이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좀 굉장히 서정적이신데 7년 동안 성격이 다 버렸어요. 얼굴 외모도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턱선으로 마르셔가지고 바뀌시더라고요. 7년 동안 치매 환자를 시어머님으로서 돌보다 보니까 성격이고 외모고 다 바뀌었어요. 사실 그래요. 중증인 단계의 환자를 돌본다는 것 자체는 가족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병비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중증 단계에서는 정말 치매보험이 필요한 단계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간병비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치매보험의 핵심 포인트는 간병비를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나와주느냐 안 나오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게 나와주면 치매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내가 돌볼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병인으로서 돌보게끔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치매보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중증인 단계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지만 경도, 중등도에 대한 비중이 꽤 크게 나와요. 환자들 중에.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진단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손해보험의 진단비겠죠. 세니까. 생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CDR2에서까지 집중 보장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번째로 치매도 종류가 많죠. 우리가 뭐 그냥 감기 그러면 감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목감기, 기침감기, 뭐 열감기 별거 다 있듯이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에 대한 비중이 거의 70~80%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집중 보장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뭐로? 특약이든 뭐든. 그래서 추가로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상품이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러한 조건이 최근에 나와 있는 치매 통계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고객하고 상담하면서 이러한 추세와 이러한 내용을 맞춰서 상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고객과 상담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어디에 있든 고객의 니즈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험료. 제일 싼 거. 그것만 따지시는데 그것만 갖고 접근하시는 건 어쨌든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최근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고객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 첫 번째, 치매보험이 최근에 대세이긴 하지만 아무거나 싼 보험료를 가지고 갈 건 아니다라는 거죠. 환급률에 대한 부분도 열에 9이 될 거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접근하실 필요도 있고, 물론 보장성이니까 그게 최우선이지만, 그리고 만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집중 보장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 진단금이 좀 나오는 상품도 해주면 좋다라는 거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알츠하이머 같은 특별한 거에 대한 추가 보장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함에 있어가지고 고객분들도 더 유리한 가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어차피
많은 보험사에서 치매보험에 대한 상품 설명할 때 다 들으셨던 내용이시겠지만 한 번 더 리뷰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고 고객하고 상담하면은 조금 더 고객한테 적합한 상품 제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ABL의 상품은 어떻길래? ABL의 상품은 어떻길래 이러한 조건이 맞는지 어떤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생손보 세트로 판매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세트로 판매하면. 여유만 있다고 한다면. 자, 그중에 ABL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큰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두 가지 형태를 다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간편심사형으로만 대부분 많이 판매를 해요.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은 간편심사형, 3년 보증형, 무해지환급형으로 판매를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딴 데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는 약간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아, ABL은 뭐 간편심사형에 일반심사형에 5년, 3년에 무해지 기본이 너무 복잡해요. 생각하기도 귀찮고 싫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걸 할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좋아요?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치매가 예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거 하나 먹고 들어가고요. 간편심사형 3년 보증, 5년 보증형은 간편이든 일반이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단 큰 카테고리에서 간편과 일반의 차이는 뭐냐? 우리 3.25 종신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뭔가 좀 질병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좀 불안해.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고혈압 당뇨도 없고 난 병원 간 적도 없고 아주 건강해. 그러면 일반 심사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간편 심사형으로 들어갈 때보다. 일반 심사형으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조금은 저렴해지죠. 조금은 더 저렴해집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은 보험료가 더 저렴해져요. 그런데 상품 자체 건당 보험료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뭐 몇만 원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몇천 원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 정도 보험료 줄어드는 거 난 좋아라고 한다면 조건만 되면 일반 심사형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나는 건강하고 괜찮아요 라고 일반 심사형으로 들어갔는데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고객분들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들어갔는데 튀어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하다고 하면은 일반 심사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편이든 일반이든 3년, 5년 둘 중에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중증이 되게 되면 생보 쪽에서는 생활비라는 게 지급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 월 100만 원, 대부분 다 월 100만 원일 거예요. 월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3년 동안 보증해 줄 건지 5년 동안 보증해 줄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가 더 좋아요? 3년이 좋을까요? 5년이 좋을까요? 당연히 5년이 좋죠. 근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3년 보증형을 했어요. 3년 보증형을 했는데 3년 보증형을 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사망해도 3년치는 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5년을 하게 되면 5년치는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둘 중에 다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선택하든 그 안에서 무해지와 기본형을 갖다 알아서 선택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은 3개를 고르신다고 보면 돼요. 요거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유형을 보시면 간편심사형 3년 보증 무해지환급형인데 저희 거 전산화면에서 가입 설계를 하는 딱 그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거를 보신다고 보면 돼요. 맨 위에 거가 간편 3년 무해지예요. 맨 위에 거 고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르셔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약은 딱 이렇게 3가지만 있습니다. 라면은 라면답게 먹자예요. 라면에다가 뭐 스테이크 넣고 뭐 치킨 넣고 막 다 넣으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라면 원래 본연의 맛이 이상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치매에 대한 거로만 딱 3개만 넣어놨습니다. 어디는 뭐 암, 뇌출혈, 급성심 다 집어넣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딱 3개만 있어요. 다만 특정 파킨슨, 루게릭병에 대한 거는 일반 심사형에서만 가입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특약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추가 진단금을 더 받아가실 수는 있겠죠. 물론 보험료는 조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급부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급부 내용 기본적으로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보험사,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보험사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생보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차피 생보 쪽이니까 생보 쪽을 보시면 경도, 중등도, 중증 단계에서 보험금과 생활비가 지급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단계 CDR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에 면책기간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으로 돼 있는데 경도와 중등도에서는 2년이 지나서부터고요. 중증은 면책기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딴 데는 다 1년인데 ABL은 왜 2년으로 1년이 더 길어요? 별로 안 좋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적으로 봤을 때 1년이 더 긴 거는 어쨌든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게 가입하고 1, 2년 만에 경도 단계 경도 진단받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1, 2년 안에 보통 제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기로 돼 있어요. 응? 인생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어쨌든 하늘에서 점지를 해놓기를 넌 치매 환자로 돼 있어 라고 치매가 걸리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치매보험을. 제가 치매가 걸리려면 보통 몇 년이나 있어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걸리기로 예정이 돼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몇 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못해도 1, 2년 안에 걸리진 않겠죠, 설마. 어? 보통 뭐 10년은 넘어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50대라 하더라도. 어? 1, 2년 안에 걸릴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기간 1년이냐 2년이냐 따지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1, 2년에 대한 건 무시하고, 자, 이렇게 경도와 중등도에서는 2년 지나서부터 보장 개시가 시작되지만 중증은 어쨌든 보장 개시가 2년 되기도 전부터 보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데 즉 생보 쪽에서 나가는 보험금을 다들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경도 단계에서 얼마 나가죠? 300 나가죠. 저희 얼마 나갈까요? 200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고, 저희 200 나갑니다. 아이고래 100만 원 더 적어요. 저희가 100만 원 더 적습니다. 근데 경도 단계에서 어쨌든 200만 원으로 적은데 중등도 단계에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더 좋은 급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간혹 정말 간혹 착각하시는 게 2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또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200만 원 나가고 누적돼서 1,0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800이 더 나간다라는 거. 딴 데 같은 경우는 500 나가고 추가로 200이 더 나가서 500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200 추가 800 나가서 1,000 되는 거고요. 중증이 되면 그때는 거의 다 똑같죠. 2,000 누적으로 나가고 매월 100만 원씩 언제까지 나가요? 언제까지? 3년 보증기간까지만 나가나요? 네, 죽기 전까지. 말씀들은 다 안 하시지만 제가 독심술이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100만 원씩 매달 나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보증기간 안에 사망하면 어떻게 된다? 보증기간까지는 준다, 안 준다? 준다. 예. 그게 3년이면 3년 동안 줄 거고 5년이면 5년 동안 줄 거고. 그래서 요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치매보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중증에서 정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거는 효자효부가 아닌 간병비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또 그렇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선택들을 해주시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단계에서 나가는 게 어쨌든 손보 쪽 상품이 더 확실히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확실히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생보 쪽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요거는 50세 남자가 1,000만 원을 10년 납해서 90세 만기로 가입했을 때 나오는 가입 제한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보험금 나가나요? 기납입보험료 나가나요? 뭐가 나가죠?
기납입보험료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거는 책임준비금이 나간다고 돼 있죠. 그러면 책임준비금이 얼마 나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뽑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가입제한서를 딱 뽑아보면 해지환급금 나오는 거 옆에 이렇게 책임준비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50세인 사람이 가입했는데 5년 만에 혹시라도 사망을 했어요. 5년 만에 사망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책임준비금 나가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하면은 이걸 뽑아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금액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이 보시면 납입하는 기간까지는 기납입보험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 정확한 거는 책임준비금이 나간다. 금액은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입제한서를 뽑아서 한편으로 참고를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지환급금이 10년 납이니까 10년 납입기간까지 납입에 대한 환급금이 없어요. 이건 무슨 형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해지 환급형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기본형으로 뽑게 되면 환급금이 있죠. 발생을 하겠죠. 점점 환급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 요 조건에서 가입을 했을 때 10년 딱 납입 끝나자마자 해약을 했을 때 환급금은 107.3%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갖고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ABL의 장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환급률이 좀 좋습니다. 저희가. 환급률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물론 이 상품이 환급률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듯이 환급률도 이렇게 한 번쯤 나온다는 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로 생보 쪽에서 많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흥국생명하고 DB생명이 저희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쪽 상품하고 어쩔 수 없이 비교를 좀 하는데 물론 조금씩 바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흥국도 뭐 중등도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은 그쪽 상품을 꼭 다시 한번 보고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상품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각자 상품의 장점들은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불리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입 나이가 저희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딴 데는 20세, 30세부터도 가입 가능한데 저희는 40세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최대가 70세까지입니다. 딴 데는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래서 70세가 넘어가면 저희 거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100세 만기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면책 기간은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더 길기는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 나름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십사라고 뜻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1년이 더 긴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경도, 중등도, 중증에 따른 그 진단금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 1,000만 원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중증에 대한 간병비랑 생활비는 다 100만 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5년에 대한 선택은 저희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약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것만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납입면제 조건. 대부분 치매보험의 납입면제 조건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면제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어느 한 개 회사만 중등도 진단을 받았을 때, 즉 CDR 2일 때 납입면제가 있게 돼 있긴 한데 거기 말고 대부분은 다 중증 단계에서만 납입면제가 되는데 저희는 플러스 50% 후유 장애 시 합산 장애가 50% 넘어가 버리면 그때도 납입면제가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질병이 됐든 재해가 됐든 상관없이. 자, 근데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치매보험에 저걸 다 넣어놨네? 특이하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특이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매하는 보장성 종신보험 대부분의 조건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웬만큼 다. 그래서 저희한테, ABL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그걸 여기다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납입면제에 대한 조건을 중증 치매일 때뿐만 아니라 50% 합산장애일 때도 해준다는 조건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열심히 해가지고 찾아서 보험료를 이렇게 좀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4월 1일자로 바뀐 보험료를 적용을 해놓은 건데, 물론 제가 맞춰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4월 1일자로 보험료가 다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치매보험에 대한 게. 근데 치매보험이 4월 1일자로 보험료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나요? 내렸나요? 네. 대부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린 부분도 있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세 만기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90세 만기는 다 올랐어요. 평균 5에서 5.5% 정도 올랐습니다. 95세 만기는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이래요. 100세 만기도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딴 데보다 좀 덜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전에는 조금 뭐 1, 2천 원, 2, 3천 원 비쌌는데 거의 이제 비슷해졌고 오히려 싼 경우도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환급률이 저희가 좋아요. 환급률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케이스에서 나왔던 환급률이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른 케이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다른 것도 좋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거는 꼭 뽑아서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놈의 카메라.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충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딱 뽑아서 꼭 비교를 해주세요. 비교해주세요. 네. 왜? 제가 본 요 기준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좋다라고 제가 딱 확인을 했는데 다른 조건에서도 저희가 좀 더 좋기는 해요. 대부분 조건 다 좋다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케이스 100이면 100까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꼭 비교를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상품을 가입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지금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어떤 상품을 쭉 놓고 비교를 하면서 해서 좋은 걸 선택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치매보험을 지금 가입하는 거하고 몇 년 지나서 가입하는 거하고 조건이 똑같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를 것 같아요. 나중에 1, 2년, 2, 3년, 5년 뒤에 가입할 조건이 지금보다 더 좋을까요? 조금은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가 더 오르든 진단금이 줄어들든 뭐가 어쨌든 제한적으로 바뀌든 조금씩은 더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보면 어떤 상품은 판매를 일단 접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끄집어내서 판매를 하겠다고 했죠. 다시 판매를 할 때는 이전에 판매했던 거하고 똑같이 판매를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 뭔가 제한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보험사 상품이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몇 년 뒤에 가입하는 조건이 좀 더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입하는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가입하는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들을 각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별로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좋다라는 걸 찾아내서 그걸 가입하는 게 지금 고객들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각 회사별로 모든 내용은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ABA 걸 선택해 주시면 저는 더 좋고요. 저는 더 좋고요. 왜? 저희께 제일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장님한테 혼날 거니까. 꼭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보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모든 보험사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죠. 물론 저희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이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1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변액 빼고 일반 종신만 갖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판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종신보험도 내부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씩 틀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게 많은 상품들이 저희 쪽에서 판매하는 게 저해지 종신이라는 상품인데 저해지 종신 말고 2월 달에 무해지 종신이 또 나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일반 종신은 예전부터 판매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상품을 조금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입을 하고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기가 또 있을 겁니다. 만기라는 경우는 사실 없죠. 종신보험이니까. 뭐 사망을 했든 해약을 했든 그 시점을 그냥 만기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쭉 판매해왔던 일반 종신 같은 경우는 환급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환급률을 갖고 상품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 자, 그런데 ABL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 저해지 종신이라는 상품이에요. 저해지 종신 아시죠? 저해지 종신의 환급률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서 납입이 끝날 때까지는 일반 종신보다 어쨌든 환급률이 좀 떨어져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30, 50, 70 세 가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형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반 종신에서 나오는 환급금의 30%가 나오는 거고요.
50%는 50%만 나오는 거고 70%는 70%만 나오는 거죠. 일반 종신의 환급률이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30%용은 300만 원 나오는 식이죠. 그래서 저해지 종신은 이렇게 환급률이 납입할 때까지만 일반 종신보다 적어요. 근데 납입만 끝나면 일반 종신하고 똑같이 되죠. 자, 무해지 종신은요, 2월 달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1종 표준형하고 2종 실속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종 표준형은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환급률이. 가입을 해서 납입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 해약을 하든 해약금이 없어요. 무해지 환급형이니까. 그런데 납입만 끝나면 그때부터 일반 종신하고 똑같이 맞춰집니다. 이게 1종 표준형이에요. 자, 2종 실속형은 마찬가지로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약하면 해약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납입이 끝났을 때 해약금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줘버려요. 언제 해약을 하든. 이건 뭐냐면 기납입보험료입니다. 기납입보험료. 고객님, 가입을 해서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약을 하시면 해약환급금은 한 푼도 없는데요. 납입만 끝나고 나서 언제 해약을 하셔도 낸 돈은 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대신 특약보험료가 있으면 특약보험료는 빼고. 예. 그래서 표준형하고 실속형하고 두 가지 형태는 가입해서 납입 끝날 때까지의 환급률은 없다라는 건 똑같지만 납입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는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일반 종신하고 똑같이 되지만 실속형은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주는 형태로 끝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종신, 저해지 종신, 무해지 종신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보험료는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일반 종신이 제일 비싸겠죠. 보험료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일반 종신, 저해지, 무해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 종신보다 좀 더 싼 보험료를 찾기 위해서 찾는 상품이 저해지 환급형. 그것도 70, 50, 30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싼 보험료를 찾겠다 그러면 무해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에 대한 비교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 좀 죄송한 거는 제가 열심히 아까 보험료 찾아가지고 보여드렸듯이 이것도 열심히 찾아했는데 아주 원초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4월 1일자 바뀌기 전 보험료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4월 1일자로 보험료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좀 죄송하지만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판매하는 일반 종신 같은 경우 보험료로 따져보면 40세 남자가 1억을 20년 납을 했을 때 보험료가 25만 7천 원 나왔어요. 일반 종신인 경우. 근데 저해지 30%로 하면 20만 4천 원, 1종 표준 무해지로 하면 18만 8천 원, 2종 실속 무해지로 하면 17만 원이 나옵니다. 똑같은 1억이라는 사망보장을 받는데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이 최소한의 보험료로 어쨌든 보장금액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제일 좋아요? 실속 무해지가 제일 좋겠죠. 자, 우리나라에 이 실속 무해지보다 보험료가 싸게 나오는 보험 상품이 종신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보다 현재까지는 이거보다 싼 보험료가 나오는 상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보 쪽, 생보는 제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생보 쪽에서 판매하는 무해지 종신이라는 상품이 딱 3개 있어요. 저희가 나오기 전에 하나 있다가 저희가 나오고 최근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빼고 나머지 2개는요. 저희하고 컨셉이 좀 달라요. 주로 많이 판매되는 형태가. 뭐 아시겠지만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에다가 기납입보험료를 추가해서 얹어주는 그런 형태고요. 저희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냥 1억이면 1억만 사망보험금만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수준 차이가 확 벌어져가지고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컨셉도 다르니까 그쪽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내용도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말 그대로 일반보다 싼 게 저해지고 저해지보다 싼 게 무해지라는 그 기본적인 무해지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업계에서 이거보다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찾았을 때. 물론 중요한 거 가입해서 납입이 끝날 때까지 즉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약했을 때 해약금은 없다라는 것만 고객이 오케이 좋아 괜찮아 라고 한다 그러면 가성비로 따져서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은 대한민국에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싼 보험료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보험료를 갖고 이거하고 똑같은 그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줄 거니까 거기다가 납입만 끝났어요. 납입하는 기간만 다 꾸준히 납입을 잘했어요. 온갖 유혹을 다 무릅쓰고 납입을 끝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이거 가입한 거 25만 7천 원 내서 가입한 거고 똑같이 맞춰지니까. 가입 제한서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일반 종신이고요. 이게 저해지 종신이고요. 이게 무해지 종신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험료 바뀐 거예요. 4월 1일자로.
40세 남자 1억 10년 납. 아까는 20년 납이었었죠. 제가 10년 납으로 뽑았습니다. 왜? 10년 납을 최근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10년 납으로 뽑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납으로 하면 확 벌어지겠죠 또.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험료는 어쨌든 무이중시 제일 싸죠. 제일 싸요. 세 개의 상품이 똑같이 2.75 확정입니다. 2.75 확정이고요. 내용은 어쨌든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평균형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보험료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평균형은 환급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쭉 올라가죠. 저해지는 납입이 끝날 때까지는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는 많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별로 많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무해지는 아예 없죠. 그런데 납입이 10년 납인데 10년 납이 딱 끝나는 시점에 보면 환급금을 보면 똑같아지죠. 환급금이 똑같아지죠. 네. 그러니까 내가 요거에 대한 걸 요 기간 동안 납입만 꾸준히 다 맞춰서 할 수 있다. 좋아, 오케이. 나는 그거 자신 있어. 납입 다 할 수 있어. 라고만 한다면 이것만 내고도 이거하고 똑같은 환급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보험료를 최소화해서 보장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보험의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해지 종신이.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무해지 종신하고는 좀 다르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말 그대로 저해지보다 싼 무해지고 거기는 저희 저해지보다도 비싼 무해지, 다만 사망보험금에 기납입보험 얹어서 주는 그런 컨셉을 주로 판매하는 형태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두 개 상품을 비교하기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해지 종신에 대한 상품 내용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무해지 종신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종, 2종 두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1종, 2종 두 가지 형태가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생활설계자금이라는 기능이 1종에는 있는데 2종에는 없어요. 생활설계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입설계서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생활설계자금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생활설계자금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설계자금이라는 것은 납입만 끝나면 납입 끝난 이후에 언제 구간에 내가 낸 돈에서 어느 정도를 찾아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40세 남자가 10년 납을 했고요. 5년 정도 지나서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거예요. 생활설계자금은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 동안 기간을 내가 정하면 됩니다. 10년 동안 주세요, 15년 동안 주세요, 20년 동안 주세요. 정하면 돼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돈이 나올 거예요. 자, 이분이 고객이 10년 납으로 40세 남자 1억을 가입했을 때 보면 보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1억부터 할인이 되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자, 1억이라는 사망보험을 꾸준히 가져가요. 사망하면 얼마 나가요? 1억 나가겠죠, 언제든. 자, 근데 납입이 끝났습니다. 5년 정도 지나서 생활설계자금을 신청을 해요. 자, 1억까지 이내에서 생활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주기하기 감액이 될 거예요. 생활자금 받는 만큼 감액이 됩니다. 최소한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은 남겨놔야 돼요. 나중에 장례조로 쓰시면 되겠죠. 2천만 원 정도 남겨놓고 1억 이내에서는 2천만 원 남겨놓으면 돼요. 정확하게는 주기하기 20%하고 2천만 원으로 큰 금액을 남겨놓게 돼 있는데 1억까지 이내에서는 그냥 2천 남겨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년 동안 생활설계자금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서 잠깐 보신 분들 뭐 금액 아시겠지만 대충 뭐 얼마씩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돈이 쭉 나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총 3,99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돈이 한 300 얼마, 40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돈 있어요. 생활설계자금으로. 뭐 하실래요? 그 돈 갖고. 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뭐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매년 나오는 돈 갖고 쓰시란 얘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의료비로 쓰든 생활자금으로 쓰든 매년 한 번씩 1년에 여행을 가시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쭉 다 쓰세요. 1년 동안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망보험금 2천만 원만 딱 남아있겠죠. 그 상태에서 사망하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나오겠죠. 2천만 원 나온 거 갖고 뭐 하실래요? 이것도 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뭐 돈만 있으면야 뭐. 장례비로 쓰시든 상속재산으로 아들아 이 애비가 떠나는 마당에 요것만큼은 주고 갈게. 부디 아버지를 좋게 생각해다오. 2천만 원 남겨놓고 가시든 아니면 정말 아들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속재산을 넘겨주면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넘겨주는 사람이 많아서 상속세 세금이 필요해요. 그럼 상속세 세금으로 쓰면 되겠죠. 2천만 원 나올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나는 그것도 필요 없어. 저 2천만 원 남겨놓은 것도 자식한테 안 주고 내가 다 쓰고 싶어. 그러면 해약하시면 돼요. 이때 시점에 해약하면 이만큼 나오겠죠. 95세 해약하면 1880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금액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상품이 2.75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금액은.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설계자금이라는 기능 자체는 종신보험이지만 내가 나중에 낸 거 가지고 나도 돌려받아서 뭔가 쓸 수 있는 반대급부의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생활비든 뭐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한 거는 납입만 끝나면 그걸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납입 기간을 짧게 하시는 이유도 납입 기간이 빨리 끝나면 생활설계자금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내가 낸 돈을 갖고 묶어둘 이유는 없다. 꼭 묶어둘 필요는 없다라는 뜻에서 생활설계자금이 있는 일종 표준형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는 보장이야. 최소한의 보험료로 보장만 받고 싶어 그러면 2종 실속형으로 하시면 표준형보다도 보험료는 더 싸지겠죠. 다만 생활설계자금 신청만 못하는 것뿐이고요. 나머지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뭐 웬만한 건 다 똑같이 되고요. 할인도 똑같이 다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1종, 2종에 대한 그런 구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고객분들하고 상담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최고 가입 나이가 보시는 것처럼 70세까지인데요. 여자 10년 납이고요. 보통 종신 뭐 5년 납, 7년 납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이 상품은 무이지 종신은 10년 납이 최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60세가 넘어가면 2,000부터 가입할 수 있고 60세까지 안 된 분들은 4,000부터 최소 가입 단위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예시는 여기 나온 거는 10년 납, 밑에 건 20년 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4월 1일자로 보험료가 조금씩 다 내려갔을 거니까 그건 다시 가입 제한서를 뽑아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이지 종신에 대한 상품은 저희가 2월 달에 새롭게 나와가지고 판매를 시작한 가장 따끈따끈한, ABL에서 판매하는 가장 따끈따끈한 상품이라 말씀을 좀 더 드려봤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일반 종신도 있고 저해지, 무해지 다 있으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선택해줘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상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일반 종신, 저해지, 무해지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상품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미리 알고 고객을 만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치매보험도 종신보험 듣는 동안 다 까먹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치매보험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저희 것도 같이 비교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 때문에 그만하고요. 질문은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